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오늘은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는요, 여러분 부사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부사의 종류를 좀 구분해 보도록 하고요. 그 부사는 수식을 어떤 뒤에 성분을 수식해준다는 성격이 관형사랑 유사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겠죠. 관형사 부사를 구분해 보는 활동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식어에 대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수식어는 문장 내에서 다른 단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를 말합니다. 이 수식어에 포함되는 품사가 바로 관형사와 부사입니다. 자, 관형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체언을 꾸며줍니다. 체언 이외에는 꾸며주지 못해요. 체언 이외에는 꾸며주지도 못하고요. 관형사에는 어떠한 조사도 결합할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통해 보자면 지호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는 말이 있죠. 뭐예요? 새 이런 것들 우리가 관형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반면에 부사는요, 주로 용언을 자세히 꾸며주는 말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부사는 주로라는 말이 붙죠. 자, 이 말은 부사는 용언 말고도 다른 것들을 꾸며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사는요, 문장을 꾸며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부사,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체언을 꾸며주기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와 구분이 좀 어려워집니까? 관형사와 구분이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자, 하지만 분명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사의 예를 좀 들어보자면 나는 재중이가 아주 좋다의 형용사 한번 찾아볼까요? 용언 찾아볼까요? 그렇죠.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좋다를 꾸며주는 게 뭐예요? 아주라고 하는 단어죠. 이게 바로 부사인 겁니다. 자, 그러면 부사의 종류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부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주로 용언을 자세히 꾸며주는 말을 일컬었습니다. 자, 그러면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너랑 안 놀 거야 해서 놀이라고 하는, 놀다라고 하는 용언을 뭐가 꾸며주고 있죠? 안이라고 하는 말이 꾸며주고 있고요. 자, 가라고 하는 동사를 또 뭐가 꾸며주고 있어요? 저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다 부사인 거예요. 자, 내가 싫니? 여기에다가 가운데 아주라고 하는 말이 싫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역시 아주도 부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요새 밥도 잘 못 먹어. 여기서 부사 찾아보십시오. 뭐 잘과 못을 아마 여러분 찾을 텐데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그래서입니다. 이 그래서가 어떤 부사인지는 이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이라고 하는 것도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못이라고 하는 것도 뭘 지금 수식해주고 있어요? 먹다라고 하는 말을 수식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과연 내가 싫어서일까? 여기 문장에서도 부사 있습니다. 뭐예요? 과연이라고 하는 부사가 있고요. 내가 정말 미워에서도 여러분 부사 있죠? 어디? 정말. 하지만 계속 생각이 나. 여기에도 부사가 있나요? 자, 어디 있나요? 자, 바로 어디에 있냐면요, 하지만 이것도 부사예요. 그리고 또 뭐도 부사냐면 자, 이렇게 부사를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부사의 종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부사는요, 두 가지로 나눠요. 성분부사와 문장부사입니다. 자, 성분부사는요, 하나의 성분을 꾸며주는 부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를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단어를 꾸며주는 부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문장부사는 뭘 꾸며주는 거 있어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분부사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성분부사에는 지시부사, 성상부사, 부정부사라는 게 있어요. 지시성상 많이 들어봤네요. 자, 관형사에도 지시관형사, 성상관형사가 있었죠. 거기다 수관형사가 있었고, 성분부사에는 지시, 성상부사에 부정부사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요, 지성부예요. 박지성 아버지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지성부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지성부 이 순서를 기억해 놓으면 좋은 게, 부사는 여러 번 연속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사가 결합할 수 있는 순서가 있어요. 지시부사 먼저, 성상부사 다음, 부정부사가 마지막에 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이리 빨리 안 오니 했을 때 이리도 부사고요. 근데 무슨 부사일까요? 지시성을 갖고 있죠? 지시 부사고요. 빨리라고 하는 건 성상부사고요. 안은 부정부사입니다. 자, 이 순서가 맞죠? 안 이리 빨리 오니? 자, 혹은 빨리 이리 안 오니? 빨리 이리 안 오니는 좀 뭐 괜찮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이리 빨리 안 오니입니다. 아무튼 지성부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문장부사에는 양태부사, 접속부사라는 게 있는데요. 자, 한번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부사라는 것은요, 특정 대상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리, 그리, 저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그, 저 익숙하죠? 근칭, 중칭, 원칭이라는 거 알 겁니다. 자, 성상부사는요, 어떻게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 성상부사인 거예요. 어떻게 방식으로 용언을 꾸며주는 거고요. 대체로 우리 부사는 성상부사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부사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용언이 부정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부정부사입니다. 자, 양태부사는 좀 여러분 낯선 용어일 텐데요. 양태라고 하는 것은 태도를 드러내는 부사를 말해요. 말하는 얘기에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 의심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추측의 태도라든지 그런 태도가 드러나는 부사를 양태부사라고 합니다. 접속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의 접속사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and, but 이런 것들을 우리 국어에서는 부사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앞말과 뒷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부사를 6개 제시했는데 이 6개의 부사를 한번 분류해 볼까요? 절이는 어디 갈까요? 그렇지, 절이는 아까 말했다시피 지시부사고요. 아주는 뭘까요? 나는 국어가 아주 좋아 했을 때 아주는 보세요. 나는 국어가 어떻게 좋아 라고 하는 어떻게의 의미로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성상부사입니다. 자, 못과 안은 뭐겠어요? 그렇지,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부정부사고요. 과연은 뭘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지, 추측의 의미, 즉 말하는 이의 태도가 드러나고요. 하지만은 but, 그렇지, 접속사이니까 접속부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사, 성분부사, 문장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여러분 관형사와 부사를 구분해보는 활동이에요. 자,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관형사와 부사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서오세요 해서 부사네요. 자, 그리고 또 부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도 바로 부사입니다. 자, 아주가 꾸며주고 있는 말이 뭘 것 같아요?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얘가 꾸며주는 것은 뒤에 오는 좋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선생님 새 옷을 샀네요. 꽤 멋진걸요. 이 꾀도 잠시만요. 자, 꾀도 멋지다라고 하는 말을 꾸며주고 있죠. 자, 그건 바로 옷걸이가 되니까 옷이 예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혹시 부사 보입니까? 자, 여러분 바로가 바로 부사입니다. 바로는 뒤에 옷걸이를 꾸며주는데 옷걸이는 체언인데 그럼 관형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따 살펴보죠. 자, 커피 식어요. 빨리 마셔요 해서 빨리도 부사죠. 자, 그 다음 겨우 커피만 대접하는 거 아니죠? 자, 여기서 또 부사 뭐가 있을까요? 바로 겨우입니다. 겨우도 지금 뭘 꾸며주고 있어요? 커피를 꾸며주고 있는데 체온을 꾸며주는데 부사라고요? 이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을 것 더 없나요? 그래서 더도 뭐예요? 없다라고 하는 용어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입니다. 과자가 있었는데 그 과자는 내가 다 먹었어요. 그래서 부사 찾아보십시오. 어디? 그렇지, 다는 먹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부사를 총 8개를 찾게 됐습니다. 그럼 관형사도 찾아볼까요? 관형사는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자, 이것들이 관형사가 여러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각각 수관형사,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네요. 그쵸? 뒤에 체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의문을 가졌을 것이 바로 뭐 다른 것들은 부사 관형사에 의문이 없었을 텐데 바로라고 하는 요 녀석과 그리고 겨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뒤에 체언을 꾸며주고 있는데 부사라는 것에 여러분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부사를 정의할 때 부사는 뭘 꾸며준다? 주로 용언을 꾸며주고요. 용언 말고도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고 또 부사 스스로를 꾸며주기도 하고 또 뭘 꾸며주기도 한다고 했습니까? 체언을 꾸며주기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지금 체언을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그러면 관형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친구들이 있을 텐데, 관형사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이 부사들은요 체언 말고 용언도 꾸며줄 수 있어요. 관형사는 반드시 체언만 꾸며주는데 바로 겨우는요 용언도 꾸며줍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갔다가 바로 와 했을 때는 바로가 오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고요. 겨우 살았다 해서도 겨우는 살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그쵸? 그래서 이 녀석들은 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지만 다른 성분도 꾸며줄 수 있다. 이거 꼭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부사가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와 같이 주어진 문장엔 수식어를 찾고 그것이 수식하는 단어 품사를 쓰고 관형사와 부사를 구분을 해보자입니다. 자, 어렵지는 않아요.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얘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수식하는 단어는 뭡니까? 사람이니까 뭐예요? 명사네.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자, 그럼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러는 품사가 뭐예요? 그렇지. 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너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즐겁니? 에서 수식해주는 거 정말로입니다. 그렇죠? 정말로가 지금 꾸며주고 있는 말은 뭐예요? 즐겁니니까, 자, 즐겁니는 품사가 뭡니까? 즐겁다. 그렇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품사가 부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보면 돼요. 자, 높이, 그치? 그리고 여기 또 새, 여기는 아주 빨리 둘 다 돼요. 자, 그리고 6번에는 활짝, 자, 7번에는 한, 8번에는 저가 나오고요. 각각 선생님이 그냥 품사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3번부터 말해야죠. 3번 높이는요, 부사입니다. 그죠? 뒤에 올라가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요. 새는 관형사입니다. 왜요? 뒤에 친구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요. 아주 빨리는 둘 다 부사입니다. 왜요? 아주는 빨리라고 하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또 빨리는 뛰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둘 다 부사입니다. 활짝도 피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고요.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한은 뭡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관형사. 저 산맥 뭡니까? 관형사입니다. 왜요? 산맥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표에다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바탕으로 부사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미음까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각각 다 부사에 밑줄 친 것은 눈에 딱 확인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 볼게요. 참 많이, 이거는 무슨 부사예요? 둘 다 성상부사입니다. 자, 그녀는 밥이네요. 밥을 못 먹고 집을 나왔다. 무슨 부사예요? 부정부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었다. 다행히는 뭘 꾸며줘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네요. 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지, 말하는 이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행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태도를 내포하고 있어서 양태부사라고 하는 문장부사입니다. 자, 그는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뛰어났다. 이거 뭐예요? 그렇지, 맞습니다. 접속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미음도 역시 무슨 부사예요? 접속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접속부사가 2개 나왔네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1번. 기억을 통해 2개 이상 부사가 나란히 놓일 수 있으면 알 수 있다. 네, 맞아요. 부사는 여러 번 나올 수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리고 여러 번 나온다면 지, 성, 부의 순서라고 했어요. 지시부사, 성상부사, 부정부사 순서가 가장 자연스럽다. 뭐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2번. 니은. 부정부사를 통해서 부사가 용언을 수식할 수 있으면 알 수 있다. 뭐 당연한 기능인데요. 네, 그렇죠? 못이라고 하는 게 먹다라고 하는 동사 꾸며주고 있죠. 자, 3번. 디귿을 통해서 부사가 체언의 특별한 뜻을 더해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다행이라고 하는 이 부사가 체언의 뜻을 더해주고 있나요? 자, 이 다행이는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양태부사고, 양태부사는 뭘 꾸며준다고 했죠? 문장을 꾸며줘요. 그래서 3번이 아마 정답입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리을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리을을 통해서 부사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 있으면 알 수 있다. 정치라고 하는 단어와 경제라고 하는 단어를 이어주는 부사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5번. 자, 미음을 통해서 문장을 이어주는 단어도 부사로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장을 이어주는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부사라고 하고요. 문장부사 안에 선생님이 양태부사와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접속부사가 있다고 했죠. 접속부사는 영어의 접속사에 해당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but이잖아요. but.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체언의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것은 관형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부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분이 탐구해보면 그래도 답은 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얼마든지 선생님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되고요. 자, 여러분의 열정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